향후 어느 자산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자산 모두 이번 사이클에서 의미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변동성을 거친 지금은 다시 한번 다음 흐름을 차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와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향후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이 두 자산에 대해서 수요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의 수요는 크게 기관 수요와 리테일 수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기관 수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지표는 ETF 자금 유입 규모입니다. 이더리움은 작년 7월에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약 5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 부분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된 ETF라서 아직 유입 규모는 작지만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더라고 솔라나 ETF로 자산 배분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ETF 자금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ETF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이 유입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촉매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더와 솔라나 모두 비슷한 촉매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기 때문이고요. 이 때문에 두 자산 모두 RWA라거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관 채택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플랫폼의 강점은 서로 다릅니다. 이더리움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RWA TVL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수요를 견인할 가장 유력한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솔라나는 세계 최대의 결제 처리 업체인 페이팔이 자사 스테이블 코인이죠. PYUSD 결제용 네트워크로 솔라나를 채택한 사례를 보면 결제 인프라에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스테이킹 수익률도 차이가 납니다. 이더는 3% 미만인데 솔라나는 약 7.5% 수준으로 미국 국채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에서는 솔라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솔라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저리 보유도 중요한 포인트죠. 이들 트레저리 보유 기업들은 이더와 솔라나를 장기 보유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을 줄이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더 트레저리 중 대표 주자는 샤프링크, 솔라나 트레저리 보유자는 솔스트래터지스이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모두 약 10억 달러 규모의 트레저리 매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수요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더리움의 L2가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오히려 이더리움 본체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리테일 수요는 수수료 때문이라기보다는 온체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때문입니다. 디파이, NFT, 알트코인 거래 같은 것들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 사이클에서 이더리움 대한 체인들이 잘 나갔던 이유에 대해서도 수수료 때문이라기보다는 거래나 대출 등 온체인 활동이 활발했고 그게 리테일 수요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L2들이 이더리움 안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뺏는 게 아니라 기존 이더리움 킬러들의 점유율을 뺏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다시 말해 누군가 알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예컨대 아발란체를 사던 구조가 이제는 이더를 사서 베이스 같은 L2에서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더 수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체인들이 이더를 기축자산으로 삼고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파편화인데요. L2마다 덱스라거나 대출 프로토콜, 알트코인이 다 따로 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체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체인 안에
시장에 어떤 많은 유동성, 모든 알트코인이 몰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훨씬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코인 열풍이 솔라나에서 먼저 터진 것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팬텀 지갑 같은 간편한 인터페이스, 빠른 속도, 낮은 수수료 덕분에 리테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최근 사용자 경험이 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팬텀 같은 지갑이 이더리움 L2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더리움 기반 블루칩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서 향후 반등 여력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기관의 RWA 인프라 구축 같은 계기가 생기고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면 이더는 물론 이더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알트코인에도 호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리테일 쪽을 살펴본 결과로는 결국 가장 빠르고 쓰기 쉬운 체인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더리움일 수도 있고 솔라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지난 사이클처럼 뭔가 솔라나가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구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더 균형 있는 경쟁이 펼쳐지고 어떤 쪽이 먼저 어떤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수요도 크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두 자산 모두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접근성이라거나 트레저리 보유 현황 그리고 시장 내 활용도 측면에서 이더와 솔라나는 상당히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각각의 강점은 다르지만 리테일과 기관 모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더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강력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솔라나 역시 빠른 속도와 사용자 경험을 앞세워서 새로운 수요층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디파이라거나 알트코인 그리고 RWA에서 주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향후 어느 자산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자산 모두 이번 사이클에서 의미 있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변동성을 거친 지금은 다시 한번 다음 흐름을 차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